소피아 로렌은 1934년 9월 20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소피아 코스탄자 브리지다 빌라니 스키콜로네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할리우드와 이탈리아 영화 황금기를 이끈 가장 위대한 아이콘 중 하나입니다. 70년이 넘는 경력을 통해 그녀는 매혹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뛰어난 연기력으로도 유명했습니다. 1962년 영화 두 여인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영어권 배우로는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명성과 화려한 경력 뒤에 숨은 소피아 로렌은 깊은 슬픔과 혹독한 시련, 그리고 평생 숨겨왔던 비밀들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재능 있는 감독이었던 그녀의 아들 에도아르도 폰티는 마침내 어머니가 겪었던 고통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세상이 존경하는 그녀의 깊고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소피아 로렌의 삶은 승리와 눈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의 여정이었으며 그녀는 이러한 슬픔을 조용히 견뎌냈습니다. 소피아 로렌의 가장 큰 슬픔은 그녀의 커리어에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상실과 엄마가 된다는 것의 어려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나폴리 근처의 작은 마을인 포추올리에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소피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야심찬 피아노 교사인 로밀다 빌라니와 그녀를 인정하지 않은 엔지니어 리카르도 스키콜로네의 사생아로 태어난 소피아는 어린 시절을 아버지의 애정 없이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는 그녀에게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고 그녀는 그 슬픔을 결코 치유되지 않을 상처라고 묘사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가정 형편 때문에 친구들의 놀림을 자주 받았고 그 시절의 기억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온전한 가족을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러한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1966년 영화 제작자 카를로 폰티와 결혼한 후 소피아는 엄마가 되고 싶었지만 두 번의 유산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회고록, 어제, 오늘, 내일에서 이 경험을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유산은 신체적 손상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절망에 빠져 엄마가 될 수 있을지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아들, 카를로 폰티 주니어와 에도아르도 폰티를 낳기 위해 그녀는 제네바의 한 호텔에서 몇 달 동안 머물렀는데 이는 스트레스가 많고 외로운 과정이었습니다. 명성과 대중의 기대에 대한 압박감과 어우러진 이 슬픔은 그녀의 인생 여정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소피아 로렌의 비극적인 최후는 단순한 죽음이나 붕괴가 아니라 2007년 사랑하는 남편 카를로 폰티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에게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안겨주었습니다. 16살 때 만난 카를로 폰티는 그녀의 남편일 뿐만 아니라 멘토이자 친구, 그리고 커리어의 지침이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40년 넘게 지속되었고 간통 혐의, 엄격한 이탈리아 법률, 그리고 대중의 비난과 같은 어려움들을 극복했습니다. 카를로가 94세의 나이로 폐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당시 72세였던 소피아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AARP와의 인터뷰에서 결코 극복하지 못했다며 그를 생각할 때마다 외로움을 느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카를로의 죽음은 개인적인 상실일 뿐만 아니라 모든 고난을 함께 헤쳐나간 동반자를 잃은 그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한 장의 끝이기도 했습니다. 아들 에도아르도 폰티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토로했습니다. 2020년 CBS와의 인터뷰에서 에도아르도는 어머니는 강인한 여성이었지만 아버지를 잃은 슬픔으로 인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들을 마주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관객과 동료들은 그녀의 후기 작품, 특히 영화 더 라이프 어헤드에서 깊은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캐릭터를 연기하며 그녀의 개인적인 슬픔을 드러냈습니다. 이 비극적인 결말은 실패가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해 삶을 바친 한 여성의 깊은 사랑과 희생에 대한 증거입니다. 소피아 로렌의 업적은 경쟁이 치열한 업계에서 그녀의 재능과 인내심을 증명합니다. 16세에 이탈리아 영화에서
조연으로 경력을 시작한 소피아는 아름다움과 타고난 재능으로 빠르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돌파구가 된 역할은 1954년 비토리오 데 시카 감독의 나폴리의 황금에서 나왔고, 이 역할로 그녀는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1958년 파라마운트 픽처스와 5편의 영화 계약을 맺은 후 그녀는 캐리 그랜트와 함께 출연한 프라이드 앤 더 패션, 프랭크 시나트라와 함께 출연한 하우스보트와 같은 영화에 출연하며 가장 인기 있는 국제적인 여배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업적은 1962년 두 여인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것이었는데, 이는 영어가 아닌 역할로 상을 수상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는 역사적인 이정표였습니다. 전쟁 중에 딸을 보호하는 어머니에 대한 이 영화는 그녀의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 성장하면서 겪은 그녀의 개인적인 경험을 반영했습니다. 그녀는 페데리코 펠리니,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데이비드 린 등 전설적인 감독들과 작업했고, 마르첼로 마스트로이아니, 클라크 게이블, 말론 브란도 등 유명 스타들과 함께 주연을 맡았습니다. 연기 외에도 노래에도 도전하여 피터 셀러스와 함께 코미디 앨범을 발매하고 20여 곡이 넘는 곡을 작곡했습니다. 2020년 86세의 나이로 아들 에도아르도 폰티 감독의 영화 더 라이프 어헤드로 스크린에 복귀하여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고, AARP 여우주연상, AWFJ 그랜드 대임상 등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러한 업적은 그녀의 재능뿐 아니라 외모와 미천한 출신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카메라맨들은 그녀의 눈, 코, 입이 너무 크다고 비난했지만, 그녀는 이러한 이목구비를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승화시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소피아 로렌의 사랑과 결혼은 기쁨과 깊은 슬픔이 뒤섞인 로맨스와 시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1950년 16살이었던 카를로 폰티를 만났습니다. 당시 그는 37세의 영화 제작자였으며 아내와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한 미인 대회에서 만난 것은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운명적인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소피아 라차로에서 소피아 로렌으로 예명을 바꾼 카를로는 그녀의 연인일 뿐만 아니라 커리어의 멘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혼을 허용하지 않았던 이탈리아 법은 그들의 사랑을 가로막았습니다. 1957년 두 사람은 멕시코에서 대리 결혼을 했지만, 이탈리아에서는 이 결혼식이 인정되지 않아 간통과 불법 동거 혐의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세월 망명 생활을 하며 대중과 언론의 혹독한 감시를 받았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큰 비극은 법적 조치를 피하기 위해 1957년 결혼을 취소해야 했던 1662년의 일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그녀에게 큰 상처와 굴욕을 안겨주었습니다. 회고록에서 그녀는 이 시기가 자신에게 명예를 빼앗긴 기분을 안겨주었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카를로가 프랑스에서 이혼을 허락받은 후 그들은 1966년 재혼했고, 이는 2007년 카를로가 사망할 때까지 지속된 오랜 결혼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1957년 영화 프라이드 앤 더 패션 촬영 중 청혼했던 캐리 그랜트와의 관계는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소피아는 그랜트의 매력에 끌렸다고 인정했지만, 안정감과 깊은 사랑 때문에 카를로를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의 슬픔은 법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녀가 유일한 사랑이라고 묘사했던 카를로를 잃은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카를로가 사망한 후 그녀는 언론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재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격동의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소피아 로렌이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은 바로 불안감과 명성의 압박에 대한 내면의 갈등이었습니다. 아름다움과 재능으로 세상의 찬사를 받았지만, 소피아는 자신의 가난한 배경과 경력 초기에는 외모에 대한 비난에 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회고록에서 자신이 부족할까봐
명성이 언제든 사라질까봐 끊임없이 두려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이 비밀을 자신감 넘치고 매력적인 화면 속 이미지 속에 감춰두었습니다. 또 다른 비밀은 아버지 리카르도 시콜로네와의 복잡한 관계였습니다. 그는 그녀와 언니 마리아의 삶에 여러 번 등장했지만 진정한 아버지 역할을 한 적은 없었고, 이는 소피아를 버림받은 듯한 기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아들 에도아르도와 함께할 때는 아버지의 부재가 평생 안고 가는 고통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두 번의 유산 후 우울증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의 강인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대중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던 정신 건강 문제도 숨겼습니다. 2023년 제네바 자택에서 넘어져 대퇴골과 고관절 골절을 입은 그녀는 수술과 긴 회복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대중은 소피아의 강인한 모습만 보았지만 에도아르도는 2024년 보그와의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해질까봐 두려움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팬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 이 비밀을 밝히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도아르도는 이러한 비밀을 조심스럽게 감췄지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화계의 영원한 아이콘이 된 어머니의 회복력을 기리기 위해 공개했습니다. 소피아 로렌의 삶은 인내, 재능, 사랑의 이야기이지만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 없는 어린 시절부터 가슴 아픈 유산까지 그녀의 가장 큰 슬픔은 강인하면서도 예민한 여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사랑이었던 카를로 폰티의 죽음은 그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준 비극적인 결말이었지만 동시에 시간을 초월한 사랑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오스카상부터 영화 더 라이프 어헤드에서의 배역까지 그녀의 업적은 편견과 고난을 극복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카를로 폰티와의 사랑과 결혼은 비록 힘겨웠지만 감동적인 충성의 이야기였습니다. 불안감부터 개인적인 고통까지 그녀가 숨겨왔던 비밀들은 오히려 그녀의 내면의 강인함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90세의 나이에도 소피아 로렌은 여전히